좀 과학적으로 진짜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여러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려 할게요. 다는 못 해드릴 것 같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흥보전, 이제 흥보전이라고 그러죠. 흥보전은 너무 유명한 그 동화이기 때문에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형인 나쁜 놀부는 벌을 받는다. 번성징악의 대표적인 거로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읽는 우리 교류의 전래동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흥부전이 과연 이것만 있는 거냐? 원래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냐? 번성징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판소리 그 흥부가에 보면은 이 흥부가 이게 놀부 형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극도로 그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지배를 얻게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이 홍보전에는 나오는데 또 이게 동화에는 잘 빠지는 게 있어요. 그때 어떤 시주승이 이제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또는 이게 뭐 이게 시주를 받는 그런 시주성들이 이 홍보집을 지나가다가 홍보가 불쌍하니까 배산 인수를 이런 터에서 살면은 다세 집안의 그 기운이 쇠기를 하고 자손이 부귀해준단 말이어서 이 스님이 이 흥부한테 시주를 받고서 이 흥부한테 이게 명당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는데 갑자기 제비가 또 이 집에 들어와요. 근데 제비가 이제 뭐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살려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부자가 됐더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그 모티브가 있어요. 시주승이 터를 골라줬다. 제비가 왔다. 근데요, 여러분. 강화도에 교동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는 제비명당이라는 거 하는 데인데 제비들이 때만 되면 그 동네에 와요.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 제비는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가 새끼를 안전하게 키우고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터에서만 집을 져요. 흔히 말하는 지기가 왕성한 터에만 제비가 제비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집을 짓는다는 소리는 그 집이 명당터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뱀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게 그래서 제비가 있는 집은 제비도 이렇게 터를 가려서 자기 둥지를 튼다는 말인데 사람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제비뿐만 아니에요. 우리 옛날 그 속설에 이게 구렁이가 집에 예전에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집에 이제 구렁이가 있는데 그 구렁이가 사실은 이제 우리 집안의 복과 관계되어 있다. 그런 얘기 혹시 시골에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구렁이라든지 또 집에 족제비가 나온다든지 또 두꺼비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보이면 그 집이 참 흥한다, 부유해진다 그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짐승들도 말 제비 같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속에서는 저런 것들을 업신이다, 재물신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전국 각지를 취재하면서 우연찮게 이게 전북 익산의 김명숙 가옥이라고 일제 강점기 때 대단한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익산에 그 익산의 넓은 그 평야에 엄청난 그 논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니까 그 집에 이렇게 안에 나무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 까치둥지예요. 까치도 아무데나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 길가에 그 가로수 보면 어느 나무에는 까치가 있고 까치 둥지가 있고 어느 나무에는 없고 그런 게 있을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까치 둥지가 있는 그 나무터는 거기에 기운이 있는 터예요. 까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도 시려할 때는 반드시 숲을 고른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인데 이 개가 그냥 풀어놓으면 지가 막 돌아다니다가 헐레벌떡 하다가 지금 발라당 뒤집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십시오. 어디서 쉬고 있습니까? 옆에 금융티티
여기 한 저 보이죠? 저기 뭐 같아요? 이게 아마 노루 짐승이 똥이에요. 노루나 이런 짐승들도요 아무데나 이게 병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편하다고 생각하니 별을 봅니다. 공원묘지 같은 데 가면 가끔 가다가 공원묘지 가면은 노루나 산짐승이 와서 그 묘 주변에 그 응가를 한 흔적이 배설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묘 명당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친지한테 그 공원묘를 이제 필요해서 하게 됐는데 한번 봐주러 갔다가 저걸 발견했어요. 야, 두만하지 말고 그냥 저도 저터 사가지고 저기 부모님 모셔라. 그게 하나의 명당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산짐승들 이렇게 잠자리 멧돼지나 이런 데가 이런 데서 이 잠잔 흔적이에요. 명당입니다. 요거는 아주 아파트까지 지어버렸어요. 새들이 워낙 좋으니까 얘네들도 아파트를 줘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같이 진 명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대만 속담에 나온 말이에요. 그 묘래궁, 구례구. 이 묘는 고양이 묘자입니다. 고양이는 온다. 궁핍을 가지고 온다. 개는 온다. 불을 가지고 온다. 무슨 소리냐? 밑에 보시면 이게 그 얼스 라디에이션이라고 이게 외국 사람이 지은 저서를 번역하는데 개나 노루와 날 고양이는 수맥이 센 곳을 골라서 지어진다.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라서 밤에 사냥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데 다른 동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낮에 숙면을 취하지 않는다. 수맥 때문에 뇌파가 들려서 숙면이 되지 못한 완전 깨어있는 상태에서 뛰어난 청각으로 외적을 표현한다. 이 이제 고양이가 이게 수맥을 좋아한다라는 건데, 고양이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그 애견 애묘는 이 야생성을 잊어버려서 별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깥에 좀 나간 애들, 뭐라 그럴까요? 가출한 애들, 얘네들은 야생성이 살아나면서 이런 현상이 짙게 나타나요. 그래서 고양이가 많이 들락거리는 곳은 이게 거의 대부분 살기터, 흔히 수맥터라고 하는 데에서 많이 발견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소리냐? 그래서 묘래궁이 나온 거예요. 고양이가 즐겨 찾아오는 것은 수맥터이기 때문에 수맥터는 건강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삶의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삶 자체도 궁핍해진다. 경제적으로도. 개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거의 습성이. 근데 개는 사람처럼 좋은 터를 지가 더 좋아해요. 그래서 개들이 즐겨 찾아오는 데는 좋은 터니까 자기도 찾아오고 사람한테도 좋으니까 결국은 명당이다. 그래서 개는 불을 몰고 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훌륭한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황제폐경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고전 양택 풍수인데 양택 지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 했는데 우리가 묘지 뜨는 음택이라고 하고 집 뜨는 양택이라고 부릅니다. 묘지가 흉하지만 집특각이라면 자손이 관록은 이제 뭐 요즘 말로는 공무원이 되는 거나 관직이 온다거나 로건 이제 그 재물이겠죠. 얻는다. 근데 묘지가 길하지만 집토가 흉하면 자손의 식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부족하게 된다. 묘지와 집토가 모두 이러면 당연히 좋고 묘지와 집토가 모두 자손이 이러거나 대가 끊기게 된다. 그래서 이 집토가 그 묘집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2000년 전에 그 고전에도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풍수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모두 이로움을 주는 공간을 고르는 행위, 그러니까 땅을 찾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보면서 좀 이렇게 컨트롤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말씀 있게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언급을 하는데, 풍수할 때 풍수는 장풍득수에서 온 말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장풍득수의 줄임말이 풍수다. 근데 장풍은 뭐냐? 이게 간출장자, 바람풍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람을 막는다. 겨울 북서풍에 찬바람을 막는다. 그런 방풍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길을 이렇게 공간에 퍼져 있는 길을 이렇게 갈무리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풍을 꼭 바람으로만 해석하지는 말라. 이 하늘 공간에 떠 있는 이 에너지들, 햇빛도 좋고 달빛도 좋고 별빛도 좋고 하다못해 방사선파, 자외선 이런 것들도 일종의 공간에 흐르는 기예요. 그래서 그런 풍을 그걸 총칭해서 우리는 풍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대에서 이 풍수를 좀 폭넓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풍에 대한 그 어원을 보면 저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풍이란 공간에서 귀가 널리 질판하게 퍼져 있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풍이 바람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어떤 기의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득수 할 때 득수는 물을 넣는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기는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된다 해서 이 수라는 것은 좋은 기를 갈무리하는 그릇 같은 거, 감싸주는 그릇 같은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풍수는 청기를 보호하고 지기를 갈무리하는 것을 풍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